네, 안녕하세요. 매일 아침 빠르게 만나는 미국 주식과 테슬라 소식 트라운 TV입니다. 자, 오늘도 미국 증시가 크게 오른 가운데 테슬라만 유독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어요. 왜 이런 하락이 나왔는지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고요. 7월 23일은 테슬라 실적 발표일입니다. 이 점과 관련된 부분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인사이트 가득한 소식들이 많으니까 시청하시기 앞서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꼭 눌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미국장 현황 간단히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최근 나스닥과 S&P 500이 신고가를 경신을 하면서 계속해서 우상향하는 모습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오늘도 그러한 모습이 나왔습니다. 계속해서 S&P 500과 나스닥은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나스닥도 오늘 무려 1% 오르면서 2600선으로 다시 한번 신고가를 경신을 했습니다. 자, 이 신고가를 경신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6월달 미국 고용보고서가 잘 좋게 발표가 되었기 때문이에요. 일단 그 전날에 발표되었던 ADP 민간 고용 수치는 굉장히 안 좋게 나오면서 좀 우려감을 키웠었습니다. 미국 노동시장, 고용시장 그렇게 좋지 않구나라는 것을 보여주었는데 중요한 건 본 게임이라고 볼 수 있겠죠. 이 ADP 고용 수치보다도요. 이 미국 노동부에서 발표하는 미국 고용보고서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자, 미국 고용보고서의 가장 중요한 수치는 이 비농업 고용지수라고 볼 수 있겠는데, 비농업 고용지수가 예측치를 36,000건이나 뛰어넘는 147,000건이 나왔어요. 전체적으로 길게 봤을 때는 좀 하락 추세를 보이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지만, 최근 6개월 수치만 봤을 때는 계속해서 상승세입니다. 자, 이러한 상승세는 트럼프 정부의 과격한 그리고 급진적인 관세 정책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좋은 모습이 나오고 있어요. 다시 한번 전문가들은 노동시장이 예상을 뛰어넘는 강인함을 보여줬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최근 수치만 봤을 때는 대부분 예측치를 뛰어넘는 호조세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실업률도 마찬가지예요. 계속해서 4% 초반에서 안정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4% 초반 수준은 거의 완전 고용 상태라고 지금 전문가들은 평가를 하고 있죠. 자, 전월이었던 5월 달에도 4.2%였는데 이것보다도 더 낮은 4.1%의 실업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하지만 경기가 좋다라는 뜻은 금리가 올라갈 필요가 있다라는 것을 뜻할 수 있겠는데요. 실제로 오늘 10년물 국채 금리는 이렇게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아무래도 경기가 좋다, 고용 상황이 좋다라고 하면 금리 인하 가능성은 낮아지기 마련이에요. 연준의 위인자라고 볼 수 있는 크리스토퍼 월러 연준 이사가 7월 달에도 금리 인하 할 수 있다라는 듯이 최근에 시그널을 주었지만, 자, 이러한 수치를 보면 7월 달 금리 인하 가능성은 좀 낮아 보입니다. 자, 실제로 7월 달 금리 인하 가능성은 지금 굉장히 낮아진 상황이에요. 4.7%밖에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9월 달 금리 인하 확률도 높아진 고용 수치 때문에 대폭 하락을 했어요. 어제는 9월 달 금리 인하 확률이 93.5%였는데 오늘 68.5%까지 내려왔습니다. 자, 아무튼 9월 달에 금리 인하를 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시장은 좀 실망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현재 미국 증시는 신고가를 경신하면서 계속해서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고용 수치가 낮게 나오던 높게 나오던, 낮게 나오면 금리 인하 확률이 올라간다라고 증시가 상승을 하고요. 고용 수치가 좋게 나오면은 미국 경기 좋다라고 해서 또 증시가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나쁘지 않은 모습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계속해서 이렇게 상승세를 유지하면 그냥 즐기실 필요가 있어요. 상승세를 즐기면서 수익률 향상을 도모하면 되겠는데, 오늘 빅테크들은 좋았는데 테슬라만 유독 0.1% 빠지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자, 일단 테슬라 차트를 보면 쐐기형 패턴이 나오고 있어요. 저점도 올리고 있지만 고점도 뚫어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힘을 모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아직까지는 7월 달에는 좀 박스권을 유지할 가능성이 높아요. 이 박스권을 뚫어내려면 뭔가 호재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저가형 차량이라든지 로보택시 확대라든지 옵티머스 3세대의 출시라든지 이런 것들이 뒷받침이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유럽 FSD 출시도 마찬가지겠죠. 어쨌든 오늘 테슬라만 유독 하락한 이유는 이 BBB 액트와 관련된 부분이 있었어요. 상원에서는 통과를 했었고 하원의 재투표만 앞두고 있는 상황이었는데요. 실제로 미국 하원에서 하우스 패시스란 말이 있죠. BBB 액트가 통과되었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찬성 218표, 반대 214표로 자, 어렵게 통과를 했어요. 중간에 부결되기도 했었습니다. 자, 하지만 다시 한번 재투표를 통해서 통과가 되었고요. 문제는 이 BBB 액트 법안을 대놓고 가장 크게 반대했던 게 일론 머스크였죠. 아무래도 이 BBB 액트 법안엔 기존의 레거시 업체들에 대한 혜택은 있지만
친환경 기업에 대한 혜택은 좀 감소하기 때문에 반대를 한 것으로 생각이 드는데요. 7,500달러에 달하는 이 EV 보조금은 이 법안이 통과됨으로써 올해 9월 30일이 되면 종료가 확정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당연히 테슬라 주가에 안 좋을 수밖에 없겠죠. 어쨌든 관련해서 최근에 일론 머스크와 트럼프 간의 분쟁이 있었습니다. 일론 머스크는 정치에 대한 신뢰가 크게 떨어진 나머지 직접 창당까지 하겠다라는 충격적인 발언을 했었는데요. 어쨌든 다행스럽게도 트럼프를 급칭찬을 하면서 훈훈하게 마무리가 되었었어요. 제가 관련돼서 정말 두 사람 간의 굿캅, 배드캅과 같은 쇼를 하고 있는 듯한 모습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앞으로 정치적인 이슈 때문에 테슬라 주가가 급락을 한다라고 하면 역시나 투자 기회로 삼으실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아무튼 중요한 점은 이런 BBBB 액트는 뭐 테슬라에게 불리하게 돌아갈 수도 있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지만 꼭 그렇게만은 볼 수 없어요. 전기차 보조금이라든지 관련된 보조금들은 미국 내에 있는 모든 기업에 해당하기 때문에 오히려 좀 더 옥석을 가릴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것입니다. 경쟁력이 떨어지는 기업들은 더욱더 크게 낙오할 가능성이 높아요. 오히려 테슬라 같은 기업들이 더욱더 부각될 수 있다는 점은 기억하실 필요가 있겠고요. 그러나 저러나 중요한 점은 테슬라 자체적인 펀더멘털의 상승이 되겠습니다. 테슬라는 시장에 강력한 영향을 주었던 이 트로이 테슬라이크의 예상치 2분기 예상치 35만 6천 대보다 훨씬 더 나은 38만 4천 대의 2분기 인도량을 보여주었어요. 에너지 실적도 9.6GWh가 나오면서 나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에너지 실적도 우리가 기대했던 것만큼은 나오진 않은 것 같아요. 올해 연초부터 메가팩 상하이 공장도 돌아가고 있는데 아직까지 메가팩 상하이 공장의 실적은 크게 반영이 되고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메가팩 상하이 공장의 실적이 반영되었다라고 하면은 못해도 11GWh 이상은 나왔어야 될 것 같은데 9.6GWh에 머무르면서 최근 분기보다는 좀 낮은 실적이 나왔어요. 이 점은 좀 안타까울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이 ESS 메가팩 실적은 실제 디플로이드 즉 현장에 설치가 되어야지만 실적으로 기록이 되기 때문에 그때그때 이렇게 편차가 크다라고 볼 수 있겠어요. 아무튼 이번 2025년 두 개 분기를 합해보면 전년 동기 대비로는 훨씬 더 큰 실적을 만들어내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2024년 전체 메가팩 실적이 31.3GWh였으니까 현재 2025년 누계가 20GWh였으니까 올해 연말까지 가면 40GWh 이상을 뽑아내면서 훨씬 더 전년 대비 나은 실적을 보여줄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 막대가 2025년 막대가 연말이 되면 한 요 정도까지는 와 있지 않을까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의 안타까운 점은 이번 2분기 인도량이 나쁘지는 않았지만 경쟁 기업과 비교해 봤을 때는 좀 많이 미진한 편이에요. 지금 전기차 업계에서 가장 크게 경쟁하고 있는 기업은 BYD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워낙 중국 내 전기차 판매율이 높기 때문에 BYD가 이렇게 성장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고요. 최근 BYD가 차량 가격을 30%까지 인하를 하기도 했죠. 자, 그러한 것들이 실적에 잘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2023년까지만 하더라도 아니면 2024년까지만 하더라도 테슬라가 상대적으로 좀 더 앞서는 모습이었는데 올해 들어서는 BYD가 훨씬 더 앞서가는 모습이 나오고 있어요. 특히 2025년 2분기에는 테슬라의 거의 20만 대 이상 앞서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테슬라의 인도량은 크게 지금 성장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에요. 자, 이러한 상황 속에서 역시나 이 저가형 차량이 나올 필요가 있겠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 이게 나오면 BYD만큼 딜리버리를 만들어낼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최근 제가 방송에서 테슬라의 임팩트 레포트를 보면 이렇게 눈 덮인 차량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소형차여 보여서 이게 저가형 차량이지 않을까, 티저 이미지이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 테슬라 공식 계정에서 확인을 해주었습니다. 넌 테슬라 EV라고 적혀 있어요. 테슬라 차량이 아니다라는 뜻이 되겠죠. 자, 테슬라 슈퍼차저 네트워크에는 테슬라 차량이 아니어도 충전할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 이미지를 넣은 것 같습니다. 아무튼 아니어서 좀 안타깝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자, 어쨌든 실적 발표가 7월 23일인 가운데 야후 파이낸스를 보면 테슬라의 2분기 EPS 전망을 0.44불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관들의 컨센서스가 0.44불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자, 낮지는 않은 상황이에요. 생각보다 높은 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일단 최근 1분기에 EPS가 0.27불대로 굉장히 낮게 나왔었기 때문에 좀 우려가 된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 FSD 2연 매출이라든지 로보택시도 나왔으니까요. 그러한 테슬라의 AI 서비스 실적이 어느 정도 반영이 된다라고 하면은 또 충분히 달성할 수 있는 수치라고도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테슬라는 보여줄 것이 많은데요.
테슬라가 1분기 실적 발표를 했을 때도 어닝 미스를 기록을 했지만 그 이후에 주가가 크게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어요. 자, 역시나 일론 머스크가 테슬라 미래에 대한 확실한 청사진을 제시를 했었기 때문입니다. 1분기 어닝콜 때는 일론이 5월달부터 도지 활동을 축소하겠다, 도지에서 나오겠다라고 공식 선언을 하면서 주가가 또 강했고요. 로보택시를 6월달 오스틴에서 런칭하겠다 이는 약속을 지켰죠. 자, 이것도 1분기 어닝콜에 얘기를 하면서 주가가 강했습니다. 자, 세 번째가 중요한데 신규 저가형 모델 6월 런칭을 한다라고 했는데 이거는 지금 약속을 지키지 못했어요. 어쨌든 기대했던 발언들이 일론 머스크 입에서 모두 나왔었기 때문에 1분기 어닝콜 이후 주가가 좋았습니다. 역시나 2분기도 마찬가지입니다. 2분기 EPS를 달성을 하건 말건 역시나 중요한 건 앞으로의 테슬라의 청사진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로보택시 확장 계획이 나와야 돼요. 연말까지 정말 미국 전역에 확장시킬 수 있다. 로보택시를 못해도 10,000대 정도는 보급을 하겠다. 뭐 이러한 발표가 나오면 주가가 강하겠죠. 두 번째로는 역시나 저가형 모델이 되겠습니다. 물론 7월 23일 전에 저가형 모델이 나올 수도 있겠는데 지금 돌아가는 분위기를 보면 뭐 빠르면 정말 빠르면 이 어닝콜 시기에 신규 저가형 모델이 발표가 될 수도 있을 것도 같아요. 아무튼 만약 7월 이내에 신규 저가형 모델이 발표가 되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이와 관련된 런칭 시기랑 규모가 일론 머스크 입으로부터 나와야 될 것입니다. 어쨌든 2025년 내에 나오는 것은 확실해요. 그리고 여기에 덧붙여서 유럽 FSD 출시 시기라든지 현재 상황이라든지 옵티머스 론칭 시기가 나온다라고 하면 그리고 그 확장 계획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역시나 주가에 긍정적인 요인을 줄 수 있겠죠. 자, 그러나 저러나 중요한 거 역시나 로보택시 기술의 발전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지금 로보택시 관련된 체험 영상이 올라오고 있는데요. 자, 지금 운전석에 아무도 타고 있지 않죠. 이렇게 헤비한 레인, 그러니까 폭우 속에서도 로보택시는 잘 작동하고 있다, 안정적으로 작동하고 있다라는 게 지금 드러나고 있습니다. 자, 이 영상이 올라오자 테슬라 로보택시 공식 계정에서 No rain check needed. 자, 궂은 날씨 상관없다라는 거죠. 로보택시가 직접 컨펌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정말 안정적으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운전이 가능하다라는 거 보여주고 있고요. 로보택시는 모델 Y에서 그치지 않죠. 중요한 건 이 사이버캡이 되겠습니다. 일론 머스크의 얘기에 따르면 내년 연말이 되면 이 사이버캡을 포함해서 로보택시가 정말 100만 대까지도 늘어날 수 있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로보택시 100만 대가 내년에 드러난다라고 하면은 테슬라 주가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을까요? 저는 600불을 넘어서 1000불은 충분히 가능하다라고도 생각이 듭니다. 현재 이 사이버캡은 어떻게든 수익성을 달성하기 위해서 최적화를 하고 있는 과정에 있고요. 일론 머스크의 말에 따르면 마일당 운영 비용이 가장 낮도록 최적화를 시키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황금알을 낳는 거위가 될 가능성이 높아요. 자, 그리고 연말이 되면 또 하나의 중요한 요인이 있죠. 지금 휴머노이드 로봇, 옵티머스 로봇 연말 테슬라 공장에 1000대 배치가 가능할 것으로 여겨지고 있어요. 뭐 자기가 만들어서 자기 공장에 쓰겠다라고 하는데 규제에 제약을 받을 이유는 없죠. 트럼프 역시 현재 중국과 AI 경쟁을 하고 있는 가운데 AI 패권을 가진 국가가 세계를 지배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연말 1000대 옵티머스 배치되면 주가가 다시 한번 강할 수 있습니다. 자, 이를 기대하면서 계속 투자를 해 나가야 될 필요가 있겠는데요. 자, 아직까지 테슬라는 올해 연말까지는 EPS가 안 좋을 수 있어요. 올해는 정말 내년을 대비하는 구간이다라고 볼 수 있겠고 내년에 로보택시, 사이버캡, 옵티머스까지 한 방에 터지면서 EPS가 급상승할 수 있습니다. 아마존은 이미 전자상거래뿐만 아니라 AWS, 즉 클라우드 사업까지 본 궤도에 이르렀기 때문에 EPS가 이렇게 상승을 하고 있으면서 주가가 상승하는 거죠. 테슬라도 그러한 모습이 내년부터는 펼쳐질 수 있습니다. 자, 아직 보여줄 게 너무나도 많은 테슬라예요. 자, 여기 보이는 오른쪽 편에 보이는 호재들이 계속해서 발현될 예정에 있습니다. 계속해서 아트라운 TV와 함께 긍정적인 테슬라 투자 이어가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것으로 방송을 마치겠고요. 오늘 방송이 도움이 되었으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꼭 눌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